챕터 1 시작합니다. 혹시 챗GPT로 슬라이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AI가 다 만들어줬다며 기대했던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면 엉뚱하거나 틀린 내용이 한가득이라 결국 처음부터 다시 만드느라 시간만 버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즉 정보 왜곡이죠.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오류, 실무자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입니다. 노트북 LM은 이 한계를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합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근거 중심, 즉 사용자가 직접 올린 자료, PDF, 문서, 웹페이지, 이 데이터만 근거 삼아 답변을 생성한다는 점이죠. 구글의 최신 제미나이 3.1이 적용돼서 업로드한 소스 전부를 한 번에 통합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PDF, 시장 보고서, 수집한 이메일까지 따로따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식 컨테이너로 묶어서 기업 맞춤형 답변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2세대 나노바나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더 가벼운데도 이전 프로 모델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고 답변 속도는 2배로 빨라졌죠. 실무에서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야 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연구 모드도 이원화됐어요. 패스트 리서치로 빠르게 개요를 잡고 딥 리서치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딥 리서치는 무료 사용자는 월 5회로 제한됩니다. 한정된 찬스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노트북 LM은 단순 요약이나 슬라이드 자동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자료만으로 근거가 명확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 실무에서 겪던 많은 불만을 날려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문서와 슬라이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똑똑해 보이지만 입력값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그만큼 실망스럽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카이고, Garbage in, Garbage out 원칙입니다. 노트북 LM 같은 생성형 AI 툴을 쓸 때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업로드한 문서가 2022년 자료인데 실제로는 2024년 기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슬라이드 내용도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자료를 모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중복 문제도 자주 발생하죠. 이럴 때 노트북 LM의 신뢰도 분석 프롬프트가 빛을 발합니다. 자료를 업로드하자마자 이렇게 지시해 볼 수 있어요. 업로드된 소스 중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중복된 정보를 나열하고 삭제를 권고하라.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최신 뉴스 기사와 3년 전 보고서를 섞어서 넣었을 때 AI가 먼저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찾아주더라고요. 자료의 타임스탬프, 출처, 내용의 신선도를 묻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또 한 가지 팁, 자료명의 기호를 활용하는 겁니다. 느낌표를 붙이면 1순위 핵심 데이터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 현황 2024처럼요.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 요청엔 더하기를 붙여 플러스, 정리 필요, 고객 리스트 이렇게 관리할 수 있죠. 이런 명명 규칙을 적용하면 문서가 수십 개여도 혼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방식의 통합 관리 꼭 활용하세요. 프로젝트별로 관련 파일을 하나의 노트북에 모아두면 AI가 각 자료의 연결고리를 훨씬 더 잘 파악합니다. 덕분에 데이터가 하나로 꽉 묶인 레벨이 다른 인사이트가 만들어지죠. 정리하자면 AI 툴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뢰성 있게 자료를 관리하느냐가 곧 결과물의 질로 이어진다는 것. 노트북 LM에서만큼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 챕터에서는 노트북 LM의 진짜 매직, 바로 맞춤형 페르소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늘 비슷한 대답을 준다고 아쉬워하시는데 이 기능을 쓰면 완전히 다른 AI를 만날 수 있어요. 본질은 AI의 두뇌, 즉 사고 회로를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재설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단순히 더 쉽게 설명해줘라고 쓰는 게 아니라 AI에게 역할과 배경,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번에 내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롤은 중학교 과학교사, 백그라운드는 10년차 비유에 강한, objective는 과학 원리를 학생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 그리고 instructions는 어려운 용어 자재, 핵심 포인트 3가지만 강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같은 정보라도, 즉 똑같은 PDF나 논문을 넣었을 때 AI의 답변이 확 달라집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투자 분석가 페르소나로 시장 동향 보고서를 만드세요. 롤, 투자 전문가, 백그라운드, 벤처 캐피탈 5년차, 데이터 기반 분석 선호, objective, 투자 의사결정 자료 작성, instructions, 표와 숫자, 근거 위주로 1500자 이상 분석을 입력합니다. 같은 원본 파일에서도 이제는 통찰력 있는 리서치 자료가 바로 뚝딱 완성되죠. 여기서 중요한 팁, 슬라이드 대본이나 심층 보고서를 만들 때는 답변 길이를 반드시 길게, 최소 1200자처럼 명시하세요. 짧게 하면 요약만 나오고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기 어렵습니다.
놀라운 점은 동일한 소스 자료를 활용해 교육용 가이드북부터 투자 제안서, 사내 정책 Q&A까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르소나 설정의 힘입니다. 맞춤형 AI 브레인, 직접 경험해보시면 아, 게임 체인저구나 라는 느낌이 저절로 들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는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AI로 만든 슬라이드는 왜 항상 어딘가 어색할까 라는 불만부터 시작합니다. 뭔가 투박하고 기업 브랜딩에도 잘 맞지 않는 슬라이드,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죠? 하지만 이제 노트북 LM과 고급 기법만 익히면 이런 불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모 투 소스 워크플로우를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 팀의 발표 목차를 메모로 쭉 쓴 뒤 이를 바로 소스 자료로 변환합니다. AI에게 이 소스를 기반으로만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내용 추가나 생략 없이 라는 프롬프트를 줘야죠. 이 단계만 제대로 해도 슬라이드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고급 스킬, 바로 제이슨 루프 2단계입니다. 실제 사내 PPT 템플릿 파일을 노트북 LM에 올리고 이 디자인을 분석해서 제이슨 가이드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색상, 텍스, 헤더부터 위치, 이미지 비율 등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이슨 코드가 생성돼요. 이걸 마스터로 저장하면 다음부터는 어떤 주제든 동일한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완전히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실제 적용 사례로 제작 시간 40% 감소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일 프롬프트를 섞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3D 마스코트 스타일로 디자인해줘, 혹은 전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톤 추가처럼 시각적 요소를 통일할 수도 있죠. 이렇게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단순 요약이 아니라 기업 전용 디지털 트윈 문서와 완성도 높은 슬라이드까지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놀라운 부분, 바로 멀티모달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LM은 단순히 텍스트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영상, 이미지, 그리고 음성 데이터까지 한 번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 이 정도까지 가능해 싶었는데 실무에 적용해보니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 조작법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기존엔 일일이 스크린샷 찍어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편집 툴로 박스를 그려줬잖아요. 지금은 조작 영상을 그대로 노트북 LM에 업로드하면 클릭 지점에 빨간 박스를 자동으로 추가해서 직관적인 사용 가이드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음성 인식도 정말 강력합니다. 최근엔 회의나 현장 점검 내용을 mp3로 녹음한 다음 그 파일을 노트북 LM에 올려봤어요. 불과 몇 초 만에 텍스트로 싹 변환되고 회의 요약 혹은 이슈 중심 보고서로 정리해줘라는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리본이 딱 나옵니다. 이 기능 활용하면 회의록 정리 시간이 80% 이상 줄었어요. 이미지 생성도 센스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걸리는 캐릭터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할 땐 첨부 이미지의 스타일을 참조해서 새로운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프롬프트를 던지면 저작권 우려 없이 안전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실제 현장 교육이나 제품 시연 영상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매뉴얼이나 교육 슬라이드로 바뀝니다. 회의 녹음, 사진, 영상, 그리고 PDF 문서까지 한 큐에 정리되는 경험은 실무자라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멀티모달의 확장성이 단순 요약을 넘어 기업 문서업 전체를 혁신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AI가 만들어주는 결과가 한 끗 차이로 아쉬울 때 그 느낌. 실제로 지금까지 살펴본 노트북 LM 워크플로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AI가 전체 작업의 80%를 책임진다는 점입니다. 리서치, 요약, 구조화까지 빠르게 완성하죠. 하지만 마지막 20%, 여기서 진짜 인간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기업 속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 AI가 뼈대를 세워주면 여러분은 슬라이드의 배경 컬러나 대표 캐릭터의 얼굴만 몇 번 클릭해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수정은 인툴에서 순식간에 가능하고 원본은 그대로 유지돼서 언제든 복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 이상 세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M365 파워포인트로 넘겨서 글씨 크기나 세부 위치, 불필요한 오브젝트까지 완벽하게 조정하실 수 있죠.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만든 슬라이드를 구글 슬라이드형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미나이 캔버스로 연동하면 실시간 협업이나 공유까지 워크플로우가 훨씬 유연해져요. 사실 무료 플랜의 1일 업로드 제한이라는 단점도 복수의 구글 계정을 활용하는 간단한 팁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도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산출물의 품질,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의 격은 오로지 사용자의 통제력에 달려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AI가 80%를 띄고 마지막 감각과 인사이트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협업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실무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AI 슬라이드 비법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가이드에서 더 알찬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